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꼬리에 꼬리를 앙 하고 무는 제모설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기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이런 분들 계신가요? 네, 기분 좋게 딴딴따단 딴딴따단 아주 부푼 마음을 안고 장밋빛 인생을 예상하면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다녀왔는데 어허, 이거 쉽지가 않네. 부부간에 지출한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돈이 모이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오늘은 돈을 모으고 싶은 신혼 부부들에게 미래 방향을 등대처럼 제시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계환 센터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제가 결혼은 아직 못했습니다. 예, 아직 못했는데 제 주변을 봐도 결혼하고 나서 돈 모아야지 했는데 오히려 모으는 게 아니고 좀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기 낳으면 더 못 모으죠. 특히 이제 대처를 해야 달콩달콩 살아가면서 돈도 모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신혼부부가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반드시 지켰으면 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첫 번째 원칙, 부부가 각자 재산을 관리하지 말고 함께 관리하면서 모든 소득과 지출을 공유해라입니다. 그래요? 네. 이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좀 반대긴 한데 결혼한 친구들은 야, 무조건 따로 갖고 있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각자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 네.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치면 소득과 종잣돈의 규모가 커져서 투자나 저축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서로 공유하게 되면 일단은 불필요한 지출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인들과 일 끝나고 술 한잔 했어요. 네. 근데 왠지 집에 들어가면 이제 아내한테 좀 혼날 것 같고, 뭔가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가족들을 위해서 양보하는 거죠. 아내 몰래 조금 비상금 이렇게 숨겨놨는 그런 것들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을 양보하는 애교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요? 네. 조금 있으신가 보네요. 물론. 애교 정도로 봐줄 수 있는 그 그렇죠. 정도는 괜찮다. 그렇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함께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어떤 거 있죠? 네, 두 번째 원칙은 다른 저축에 앞서 가족을 위한 보장성 보험을 꼭 먼저 가입해두라입니다. 보장성 보험에 가입을 해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먼저 나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누군가 아플 때를 대비해서 실비보험은 기본적으로 꼭 들어두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가족 보장을 위한 종신보험을 가입하실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사망했을 때 정해진 돈이 나오는 그런 보험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결혼을 하면 또 특히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에 하나 경제적인 가장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거나 큰 병에 걸리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위태로운 삶을 살게 되죠. 예. 집 마련하는 대출을 받았다던가 자녀 양육비, 또 교육비, 생활비, 이 모든 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것도 고민일 것 같아요. 대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될까? 가정마다 소득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재산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딱 얼마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재무학에서는 경제적인 가장의 5년 정도의 소득은 반드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득의 5년치, 연봉의 5배 정도.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저는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걸릴 위험이 높은 암보험 이런 것들은 종신보험에 특약으로 붙이게 되면 별도로 암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꿀팁이네요. 네. 보험료는 줄이면서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렇죠. 네. 자, 세 번째 원칙은 좋은 곳에 내 집 마련을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라입니다. 내 집 마련. 네. 이것도 신혼부부들은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주택이라는 의미는 참 모든 사람들에게 각별하죠. 네. 재테크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무시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집을 너무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는 미래의 인구 구조가 크게
변하고 뭐 인구가 감소하는 네. 시기도 도래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꾸준하게 집값이 계속 올라줄 거라는 보장은 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근데 그럼 집값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으면 그럼 집을 꼭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하게 될 텐데요. 그럼요. 그래도 사야죠. 왜냐하면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선제적인 요건이 또 집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앞으로 우리나라도 전세가 점점 줄어들고 월세가 대세적으로 보편화되는 그런 시대가 올 텐데 아, 그래요?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 뭐 평생 월세를 부담하면서 사는 기회비용보다는 네. 주택을 좋은 곳에 마련하는 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근데 너무 잘 알겠는데 이게 사실 그 신혼부부들이 이 집을 사기가 좀 요즘 같은 경우에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집값도 많이 올라갔고 네. 이 주택 마련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부부가 함께 우리가 살고 싶은 곳에 집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 지역에 가서 집을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목표의식이 강해지겠죠. 그리고 청약통장 관리도 잘 해서 분양 뉴스가 뜨는 것들을 열심히 찾아보고요. 네. 또 분양할 때 청약도 꾸준히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집을 살 때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범위의 대출을 받게 되면 그런 것들은 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부부의 소득으로 그래도 10년, 15년 정도 후에는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좀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대출금을 활용해서 주택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기야. 아직 그 자기가 없는데 예, 미리 좀 예, 자기한테 얘기하려고요. 네.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은 합심해가지고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 집 마련한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모아보자. 자, 그 다음 원칙은 또 어떤 게 있나요? 자, 네 번째 마지막 원칙으로요. 인생에 필요한 목적 자금을 계획하고 분리해서 저축하라입니다. 우리가 목표라는 거는요. 뭐 작게는 언제쯤 우리가 얼마짜리 새로운 자동차를 사자 뭐 네.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우리 아이를 어떤 교육을 시키자, 뭐 유학을 보내자던가 나중에 은퇴 후에 우리가 어떤 자금을 모아서 뭐 어떤 주택으로 가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부부가 함께 세우다 보면 목표 의식이 생기고 자금에 대해서 목표가 구체화되고 또 이런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아무런 계획 없이 사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많은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목표가 생기면은 그 목표를 서로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 좀 갈등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아유, 그렇죠. 부부관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목표에 따른 목적 자금이 계획되면 각각의 목적 자금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투자 방법도 다르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투자 방법이 제일 궁금하긴 해요.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게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면 우선 투자 기간과 필요한 자금의 변동성에 따라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뒤에 우리가 아파트에 입주할 잔금을 치러야 한다. 그러면 기간도 1년으로 짧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필요한 금액도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이용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적금이라던가 원금이 보장되고 또 해지 수수료가 낮은 네.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 1년 뒤에 써야 될 얼마의 금액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예. 물론 오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떨어진다면 또 아우. 잔금을 못 치르잖아요. 그렇죠. 낭패를 볼 수 큰일이죠, 있죠. 진짜. 네. 그러면 은퇴 자금의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은퇴 자금은 뭐 아직 뭐 수십 년 이렇게 길게 남아 있죠. 또 규모도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은퇴 그렇죠, 자금이. 예. 네, 이렇게 좀 긴 기간 동안 불확실한 자금을 모아가는 것들은 뭐 주식이라던가 펀드 또 ETF처럼 좀 길게 보고 높은 수익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품들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역시 재무 전문가 김계환 센터장님이십니다. 투자 기간과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현명하게 투자 방법을 결정해서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신혼부부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기쁜 마음으로 또 시작하셨다가 자산을 어떻게 불려야 되지?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하지? 뭐 이런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오늘 센터장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 비법을 좀 많이 고민하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혼부부들의 등대 김계환 센터장님의 자금관리 솔루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